한 채씩 사준다고 하면은 얼마나 보람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집 한 채씩 사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겠어, 안 살아야 되겠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잘 살지 못하면은요,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 부자가 돼야 돼. 아니 우리 집사람도 이제 그 가스비 5만 원 가지고 찌고도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한마디 하더라고. 여보, 애들 졸업하고 나면 우리 헤어집시다. 아 근데 우리 집사람은 또 하면 한다는 사람이거든요. 아이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방바닥에 쓰러져 가지고요, 우리 와이프 다리를 잡고요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면서 여보 하지 마라, 내가 보낼 수가 없다. 당신 지금 가면은 집도 없고 노후대책 자금도 없고, 여보 가더라도 내가 집도 사주고 노후대책 자금 마련해서 내가 통장에 넣어서 줄 때까지만 좀 참아주면 안 되냐고 다리를 잡고 엉엉 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어느 천년에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랑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고 엉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벌어서요 남 주려고 사실은 버는 거예요. 스스로 돈을 쓰는 것보다도요, 우리는 남한테 주었을 때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있어요. 지금까지 뭐 남 줄 돈이 없어가지고 뭐 그런 거 한 번도 못 느껴보신 분들 앞으로 기대를 하십시오. 남 줄 때 기쁨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줘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데서부터 점점 넓혀서 줘야 돼요. 그리고 남을 도울 때 내가 부자가 다 된 다음에 여유 있으면 남에게 주겠다 그러는 사람 치고 부자 된 다음에 돕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언제부터 도와야 되냐면은 내가 어려울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부자가 됐을 때도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도 주변에 이렇게 돕는 일들을 해왔어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맨 처음에 회사가 어려울 때는 이웃의 학교에, 가장 가까운 학교에 애들 좀 불러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 40만 원 주는 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할머니하고 둘이 사는 애가 있어. 그런데 그 할머니가 받는 보조금하고 뭐 이런 거 조금 받아가지고 사는데 그 20만 원도 그 집에는 큰 도움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웃에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서 조금씩 금액도 넓혀 나가고, 어떻든 우리는 이제 주변에 이렇게 좀 도와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애터미 사업 자체가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서민들에게는 싼 생필품을 공급을 해서, 질 좋고 싼 생필품을 공급을 해서 이 가게 이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생활비를 아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 1차적인 공헌입니다. 그리고 또 이 돈 벌만한 직장이 없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줘서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러면서 또 우리는 수당이 또 서민들에게 다 풀려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제품들은 그 원료를 만들려고 농사짓는 농부들에게도 돈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 돈은 서민들에게 뿌려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승수 효과에 의해서 최소한 5배 정도 더 이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생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되고, 또 잘 살려고 하면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밤늦게까지 지금 이렇게 또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살아서 사랑을 베풀면서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머릿속에 그게 만들어져야 2년이고 3년이고 5년 후에는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려 넣기만 하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그냥 그리는 거하고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을 구별을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이걸 그려 넣기만 하면은 우리 몸이 변하고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입속에다가 제가 빨갛고 새콤하고 달콤한 석류를 한 움큼씩 넣어드리겠습니다. 입안에 가득 찬 석류를 어금니로 아작아작 씹으니까 새콤하고 달콤한 석류 과즙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자, 입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침이 안 났다 손 들어보세요. 빨리 병원 가세요. 침샘이 고장난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먹었을 때 침이 나오는 거나 머릿속으로 석류를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나 우리 신체에 작용하는 효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학문적으로는 자기 충족적 애언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충족되었다고 애언을 하면 충족이 된다는 거예요. 신체 반응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다,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다, 내가 그 일을 시작을 했고 이제는 그렇게 시간만 가면 그렇게 될 거다, 확신을 가지고 머릿속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건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표정이라든가 태도라든가 눈빛이라든가 다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미쳐야 돼. 미쳐야만 목표에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내가 정말 어떤 인생을 살 건지 정말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한 편의 영화를 지금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누구의 인생 시나리오, 요거를 쓰는 거예요. 양식을 나눠드리는데 다 씁니다. 쉬워요. 자, 그 양식을 보면은 이런 수레바퀴 같은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요 네 가지 요소를 반드시 여기다가 한 번은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균형 잡힌 삶이 되겠죠? 자, 6, 그러면은 잘 살아야 된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주택 문제 대개는 해결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 장수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자동차, 요즘 필수품이죠. 사랑하고 효도, 배우고 자녀 교육, 여행도 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행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이런 항목들은 자기가 결정을 하세요, 되게. 자,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이제 점수를 먹여보는 거예요. 주택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택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70평은 돼야 되겠다, 아니면 50평은 돼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30평에 산다. 그러면은 자 40점. 건강은 뭐 타고 나서 그런 대로 뭐 70점. 자동차는 영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면 지금 최소한 에쿠스는 타야 되는데 지금 타고 다니는 게 소나타 9형 타고 다니고 있어. 영 마음에 안 들어. 효도 그냥 마음으로만 했어. 자녀 지네가 알아서 좀 어떻게 해줬어. 봉사는 거의 못했어. 현금도 거의, 여행은 뭐 어떻게 뭐 신혼여행은 갔다 왔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세요. 이걸 연결을 이렇게 하면은 요게 자기 인생 수레바퀴예요. 이게 찌그러지고 적으면은 잘 안 굴러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점 만점이 되려고 하면은 이 10점 만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고단한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는 수레바퀴가 되는데, 내가 10점 만점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이 네모칸에다가 써주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쓰는데, 예를 들면은 쓸 때 구체적으로 쓰라 이게요. 구체적으로 내가 살고 싶은 집, 어디 살고 싶으냐니까 좋은 집이요,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럼 집사로 가가지고 부동산에서 무슨 집 보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좋은 집이요. 이 사람 집 살 사람이에요, 안 살 사람이에요? 살 사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은 집이 단독주택인지 아파트인지 연립주택인지 방은 몇 개인지 화장실은 몇 개인지 가격은 얼마에서 얼마 사이인지 몇 평인지 이게 딱 나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그걸 적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으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을 적으라 이거예요. 가격을. 그게 얼마짜리인지. 무슨 차 타고 싶으냐고 그러니까 페라리요 그러는데 페라리가 얼마인지도 몰라. 7천만 원인지 6천만 원인지 3억은 줘야 돼요. 그러니까 페라리 그러면 가격이라도 알고 타겠다고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한을 적으라 이게 기한. 언제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70평짜리 집을 언제까지 사겠다고 적어야지 그냥 세월을 가거나 말거나 그러다 꼴랑 죽어버리면 그게 그냥 물거품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년, 5년, 7년 안에는 내가 반드시 사겠다. 기한을 정해야 되는 기한을. 요 세 가지를 꼭 유념을 하시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정말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인생 이런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 행동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내가 살고 싶은 삶이라는 영화를 내 머릿속에서 만들고 그 영화 속에 살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그 영화가 현실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 영화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 속에 영화 속에 계속 살다 보면 이 현실이 끌어 올라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